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맞춘 이유는 예전에 이런 사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말이 있죠. 예. 그쵸. 근데 로버레트를 한 번도 안 봤다고 하기에 저 놀라면서 어, 그래도 야, 한번 이제쯤 볼만해. 뭐 한번 봐라고 추천을 했었는데요. 음.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아, 그,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 영화를 보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음악만 들은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화를 봐도 음. 그런 감동이? 만족감을 얻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 있겠죠. 예, 아,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음. 한 사람 정도는 그냥 그 영화 안 본 상태에서 음악만 즐기는 것도 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합니다. 그런, 예. 그런 뜻으로 코벨이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요새 뭐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말 하듯이, 네네네. 한 번도 안 본 뇌가 살짝 부럽다. 뭐 그런 음, 얘기도, 왜냐면 음악만으로 순수히 듣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영화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 장면이 생각나죠.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지만 저는 음악을 들으면 그냥 계속 여러 가지 상상이 제 마음대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맛이 또 있긴 하죠. 러브레터 그 OST를 들어보신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어떤 아련하면서도 몽환적이면서도 또 신비로운 구간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멜로디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충분히 그거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화 장면이 필연적으로 결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바라가 부러운 거예요. 그걸 다 그렇죠. 배제하고 그 음악만으로 그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또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한 거죠. 네. 그 공감각적인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뭐 겨울에 처음 가보는 신비하고 뭐 아련하고 뭐 이런 느낌이면 그 음악을 틀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코벨의 최고의 OST 영화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OST가 좋은 음악인지 아니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음, 물론 아까 그 주라기 공원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운드 트랙 앨범도 직접 샀습니다. 네, 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캐나다에서도 제가 그거를 추가로 구입한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 바라도 그걸 봤죠. 예. 근데 원래 있는데 또 산 건가요? 있는데 또 산 아니면은, 거예요. 예. 있는데 또 산 거.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도 좋아합니다. 그 멜로디는 아마 사람들도 들으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거는 뭐 좋아하긴 합니다만 뭐 OST 영화로서 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OST로 꼽은 영화는 뭐 많은 분들이 뭐 동의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한 영화라서 뭐 너무 무난하게 합니다만 정답! 네 28위로. 아닙니다. 아니죠? 좀비 영화를 누가 그렇게 이거는, 지난번 방송을 들으시면 왜 저희가 웃었는지 알 수 있으실 네, 겁니다. 네. 네. 네, 저의 OST 영화는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군요. 네. 네, 라라랜드. 그러니까 뭐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영화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TV만 틀면 예능에서 막 배경음악으로 막 음, 삽입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영화를 개봉했을 때 보지 않고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봤거든요. 예. 네. 근데 저도 그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만 들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음악이 라라랜드 음악인 줄은 알았지만은, 그게 장면을 저도 그 러브레터의 경우처럼 영화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 장면 그걸 들으면서 그 음악으로만 즐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정도 후에 그 영화를 보고 이런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이구나라고 이거를 인지하고 나서부터 더 좋아하게 되긴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라라랜드 노래네 많이 들어본 노래 정도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 OST를 인식하게 되면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음악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곡들로 채워져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훌륭한 앨범이고,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뭐, 꼽아봤습니다. 예. 음, 좀 라라랜드를 본 것 같지만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는데 제가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비행기에서 탔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본 건지 안 본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루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요. 예, 뭐,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마지막이 무슨 회상? 회상은 아니고, 이제 둘이서 아련하게 엇갈, 이제 엇갈리는 말없이, 장면 같은 느낌이. 말없이 쳐다보다가, 맞아.
아, 뭐 그런 응시하다가 느낌.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내가 가장 많이 본 영화 두 번째 영화 선정 소개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코벨이 먼저 하나 해주세요. 네, 제 두 번째 영화는 원래 세 번째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이미 뭐 바라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 3부작입니다. 아, 3부. 오늘 1, 2, 3부가 다 재밌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속편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1, 2, 3편 자체가 하나의 서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도 안 봤는데. 예, 그랬다 그랬죠. 예. 볼만할까요? 근데 판타지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수 있긴 해요. 그리고 바라가 SF는 좋아하지만 과거 배경으로 하는 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막 2시간 넘는 영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 세계의 어떤 가공의 상상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외형상 어떤 중세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볼만하긴 해요. 근데 싫어하는 재미없어하는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긴 하더라고요. 반지의제가 사실 개봉했을 때 엄청난 흥행을 했었잖아요. 했죠. 네, 두 번째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반지의제, 프로도, 네, 절대 반지, 그다음에 골룸. 그다음 뭐 두 개의 탑이 두 번째 제목이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제목이 뭐죠? 그게 반지 원정대가 첫 번째. 예. 두 개의 탑? 마지막은 어떻게 왕의 되나요? 기관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3부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진행될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왜냐면 그 다음에 호빗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호빗은 좀 억지로 만든 측면이 좀 크죠. 그게 그렇게 길게 나올 이야기가 아닌데, 물론 그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톨킨이 쓴 원작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한데, 그렇게 길게 써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조그만 분량을 그렇게 길게 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프리퀄 성격의 3부작은 좀 억지로 만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 그 이전의 시대에 다룬 드라마도 요즘 있습니다. 그 드라마도 있긴 한데 저도 그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완결될 이야기니까 후속작이 나올 그런 가능성은 뭐 좀 크지 않죠. 어쨌든 뭐 상영 시간이 무지막지한 영화라 저도 이걸 극장에서 본 건 딱 한 번뿐이고 다 TV로 보거나 뭐 DVD 판으로 뭐 어떻게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또 감독판이 있어요. 디렉터스 컷. 그렇습니다. 그거는 극장 개봉판보다 1시간 정도 더 길어요, 각각. 그래서 세 편 다 보려면은 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저도 도저히 그건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한번 날 잡고 한번 몰아서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니 근데 감독판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코벨은 감독판 봤죠. 다 봤을 거 아니요. 아니에요? 감독판도 그렇게 한 번에 다 몰아서 다 풀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추가된 장면만 그냥 넘겨가면서 봤지. 그걸 다 러닝타임, 풀타임으로 본 적은 저도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그게 긴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3-4시간 빼기가 쉽지 않죠, 요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TV로 틀어놓으면 보긴 하니까 그것까지 다 합한 개수가 10번인 건데 어쨌든 뭐 10번 이상 본 건 맞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리 각 잡고 보기엔 저도 굉장히 힘든 영화. 그리고 몇 년 전에 한번 이벤트성으로 감독판을 극장에서 연속 상영하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가야죠. 그런 거는 저도 못 가긴 했는데 한번 다음에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매력이 뭘까요? 코벨이 생각하는 이 반지의 제왕.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작이 탄탄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그리고 세계관이 매력적이죠. 그리고 지금은 물론 CG 기술이 더 발달했습니다만 그때 CG로 구현한 어떤 그 중간계라는 가상의 세계 그리고 그때 사람들끼리 인물과 연대 그리고 호쾌한 대규모 액션씬 등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었죠. 그리고 올랜도 블룸 같은 그런 미남 배우가 나온 것도 뭐 여성들한테는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무슨 라스? 레골라스죠. 네. 레골라스. 안 봐도 당시 얼마나 유행했냐면 제가 안 본 저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보지 않은 바라조차도 뭐 그 대강 어떤 제목이나 뭐 사람들 프로도 뭐 골룸 그런 거는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말할 차례인가요? 그렇죠. 네. 제가 말한 영화 역시 시리즈이긴 합니다. 네, 시리즈이고 어, 공교롭게도 같은 장르이면서 같은 감독이면서 네, 이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 1, 2가 그, 되겠습니다. 역시 또 원투네요. 아니 근데 제일 많이 본 영화 하니까 이거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죠. 이거 네. 터미네이터 1, 2는 저는 처음 본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뭐 5학년 때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비디오 테이프로 봤고요. 아버지가 네네네. 빌려오셔서. 예. 당시 이 영화는 상하 이렇게 두 편으로 비디오 테이프 맞아요, 맞아요. 두 개로 기억납니다. 예. 비디오 테이프 두 개를 있었습니다. 이게 에이리언 2도 비디오 테이프 두 개였었는데 상하 이렇게 맞아요. 나가서. 예. 예. 뭐 솔직히 뭐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액션 영화 최고봉이자 명작이자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원도 많이 봤어요. 원도 참 좋아하거든요. 원이 이제 살짝 B급 영화로 시작했는데 이제 원이 큰 흥행을 했기 때문에 2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어서 완전 이제 그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급의 액션 영화가 나오게 됐던 거죠. 2에서. 그리고 그 캐릭터가 워낙 터미네이터의 캐릭터가 워낙 글쎄 화제를 몰았기 때문에 2에서는 이 선한 역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악역으로는 요새는 뭐 악역 빌런이라고 하죠. 그 빌런을 그 티천 로버트 패트릭 배우가 맡아냈는데 그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당시에 그 티천은 정말 획기적이고 신선했고 참신했으며 그 굉장히 강력했다. 예. 그래서 그 두 안드로이드 뭐 인조인간 기계 인간들이 싸우는 그 액션이 당시에 정말 뭐 입을 한 번도 다물지 못했을 정도로 좋았던 영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냥 우연히 딱 틀어놓거나 보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보게 되는 예, 그런 영화죠. 참고로 서로 이제 각자 3개만 꼽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걸 뭘로 할지 고민하고 있긴 했는데 저도 이거를 우선 리스트업에 넣어놓긴 했습니다. 최종 선정은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뭘 말할지 좀 고민 중이긴 했어요. 아, 반지의 제왕을 뺄까, 이거를 뺄까, 뭘 뺄까 고민 중이긴 했습니다. 예. 그럼 투겠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터미네이터 예. 2죠. 그리고 오, 기억하시겠지만 음, 음. 저희 액션 영화 탑5에 이제 그 3명 공동 문제까지 해서 3명이 만장일치로 1위로 꼽혔던 영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대중적인 수고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영화죠. 터미네이터 2는 정말, 이거 진짜, 주라기 공원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역시 많이 본 영화고요. 예. 음, 액션 영화의 정석이적 고전이기도 하고 SF 영화의 정석이적 고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액션 영화라기보다는 기계 문명에 대한 어떤 고찰이나 그런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걸작이죠. 맞아요. 저도 비디오 테이프로 TV로 셀 수 없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시리즈고 이 또한 그 시리즈에 대한 애정으로 그 뒤에 나온 3편부터 시작해서 다른 감독들이 만든 작품들을 봤으나 실망스럽고 인정할 수 없는 주의죠. 예. 지금은 에이리얼 시리즈보다 더 기대감이 없게 전락해버렸어요. 맞습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 아쉬운, 솔직히 이 프랜차이즈의 생명력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예. 정지부를 찍어버리는. 근데 어쩔 수 없이 흥행 성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예. 또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봐야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작자로서 참여했던 마지막. 린다 해밀턴이 복귀했던 다크 페이트가 네. 굉장히 처참하게 망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는 솔직히 제임스 카메론도 지금 아바타 만들기에 바쁘지. 그렇죠. 과연 이걸 얼마나 맛있게 지금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카메론 감독도 실제로 이 말을 했어요.
그 아바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액션 영화이기도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인류 문명에 대한 어떤 잔혹성이나 포악성, 혹은 어떤 기계 문명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잖아요. 네. 판도라라는 생태계를 어떤 위협하는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바타 2 또한 그게 고래를 잡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포경하는 것과.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요즘 어떤 현대 문명과 어떤 그런 무기, 총기 같은 거에도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감각으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못 만들 것 같다는 얘기를 심지어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그 지금의 감각으로 터미네이터 2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그런 식으로 고민을 스스로 창작자가 하고 원작자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각본을 쓰고 메가폰을 잡은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나온다고 해도 과연 2를 넘어설 수 있을까? 혹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터미네이터는 이미 2로 완결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바라는 계속 그 시리즈가 나올수록 더 행복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완벽하게 끝난 이야기는 더 보고 싶더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영화는 다 사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후속편으로 인해서 전작의 명성을 깎아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터미네이터는 그냥 그 정도의 그냥 걸작으로 남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나온 속편들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십니다만은 궁금하긴 해요. 과연 제임스 카메론이 정말로 메가폰을 다시 잡았을 정말 때. 잡아서 정말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속편이 나온다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긴 합니다. 예.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터미네이터에서 뭐 사실 상징적인 배우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인데 이제 더 이상 아놀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쵸. 거고, 그죠? 예. 이미 그 나이든 아놀드는 이미 영화에 2편에 나오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시선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이제 더 이상 터미네이터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아놀드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특히 예전에는 영화들이 특히나 액션 영화들은 액션 배우들 소위 이제 엄청난 뭐 이렇게 뭐 흥행 보증을 하는 슈퍼스타급의 액션 배우들을 필두로 하여 많은 액션 영화들이 제작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액션 스타들이 사실 없죠. 뭐 지금 뭐 레슬링에서 나온 뭐죠 드웨인 덜하기 존슨. 덜하기 나와 드웨인 존슨이나 뭐 존시나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뭐 덜학 같은 경우는 빅스타이긴 하지만 예전에 아놀드의 명성에 비한다면 사실 뭐 따라가지 못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그죠? 있습니다. 예. 에일리언 시리즈는 어차피 에일리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연 배우는 뭐 밖에도 물론 그 시고니 위버의 시고니 위버의 그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명예롭게 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는 T800이 없는 터미네이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T800.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없는 터미네이터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미래의 전쟁의 시작이라는 미래를 다룬 게 있긴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심지어 잠깐이지만 CG를 사용해서 아놀드의 모습이 나왔어요. 심지어 그 터미네이터는 T800이 오리지널이다. 그 있잖아요. 아놀드의 모습이 벗겨진 맞습니다. 그 뼈대만 갖춰진 T800의 모습이 터미네이터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탑3로 꼽으려다가 꼽지 않았고요. 이쯤에서 좀 가볍고도 좀 재밌는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좀 아무래도 많이 본 영화는 좀 오래된 영화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본 건데 그 영화를 봤을 때 보통 아마 어릴 때 나겠죠.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혹시 뭐 아까도 뭐 살짝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른이 돼버린 거죠. 나이가 먹었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을 좋아하게 된 거는 초딩 때였는데 국딩이었죠. 어떤 콘텐츠에 그렇게 딥하게 빠진 거는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화 비디오 테이프도 사고 OST 앨범도 사고 공룡 도감이는 뭐 관련 사적을 찾아서 공룡 이름 뭐 술술 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뭐 공룡은 뭐 누구나 어린애들은 다 누구나 좋아하듯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는 공룡에 열광하지도 않고요. 공룡 이름도 더 까먹고 공룡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억의 공원 시리즈에 대한 애정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지 공룡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라진 거죠. 아까 제가 이 영화의 우수한 점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영화를 많이 보게 된 입장으로서 정리된 입장인 거지. 그 당시엔 그런 거 뭐 제가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봤겠습니까? 그냥 공룡이 좋아서 특수효과가 좋아서 봤겠죠. 근데 저는 더 이상 이제 공룡에 열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를 드는 거죠. 그 시리즈가 좋아서 보는 거지 공룡 자체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어른이 돼버린 거죠. 맞아요. 저도 그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이렇게 한 문장만 처음에 썼어요. 나이만 먹었다. 예. 근데 나이가 먹었다가 아니고 나이만 먹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래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그때 그 아이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그 당시에 그 영화를 좋아했던 나를 다시 만나는 느낌도 조금씩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달라진 점, 나이만 먹었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저와 좀 다른 결이네요. 어른이 됐지만 에, 어른이 됐다라는 거는 같은 답인 건데 저는 나이만 먹었다. 그 영화를 뭐 지금만큼 뭐 그때만큼 좋아할 수 있냐? 뭐 그렇게 말하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좋아했던 나로 돌아가는 걸 느껴진다. 뭐 그렇게 똑같이 좋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로 돌아가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똑같이 좋다. 그런 답을 하고 싶네요. 그거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영화를 볼 때는 지금의 코벨이 아니라 그 당시의 코벨로 돌아가죠. 근데 물론 그 당시의 어떤 열정과 관심도가 지금의 열정과 관심도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공룡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건 공룡 영화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뭐 에일리언 좋아한다고 뭐 여기서 뭐 에일리언에 대한 무슨 뉴스가 나돌아다니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쵸. 사실 뭐 에일리언 박물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차이가 좀 소재에 대한 그런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마지막 영화로 한번 이어서 가보죠. 제가 먼저 할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먼저 죄송합니다. 또 원투인가요? 원투는 아니에요. 하나예요. 아, 근데 이것도 시리즈물이긴 해요. 네. 시리즈물인데 이거는 하나만 선정했습니다. 그 시리즈물 중에서. 그리고 같은 장르입니다. 프레데터 1입니다. 이유는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일단 물론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맞죠.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처음 본 건 친구 집에서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아마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을 테니까 친구 집에 이 비디오가 있어서 같이 봤었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 청불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랬나요? 잔인한 영화입니다. 이게 그렇죠. 특히나 초반에 이제 시체가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그런 영화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후에 이제 뭐 주말의 명화나 토요일 명화 이런 데서 또 방영을 했던 거죠. 했죠. 근데 이제 잘랐죠. 그럼 이런 그쵸. 잔인한 검열이 있었겠죠. 자른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이 당시에는 우리 진짜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녹화를 하죠. 맞습니다. 녹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녹화를 해놓고서 틈만 나면 이 영화를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방영한 걸 녹화했단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는 다음 영화를 녹화하기 전까지 계속 거기에 이제 그 영화 있는 건데 그 영화 오랫동안 있었고 많이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성우가 이정부 씨였나? 맞아요. 전문 배우. 그분이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분의 목소리로가 더 이 영화를 볼 때 그 목소리가 더 뭔가 기억이 나요. 성우 목소리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본인의 목소리보다는.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영문판으로도 많이 봤지만 원어판으로도 많이 봤지만 그런 이유에서 프레데터 1이 제가 많이 본 영화
세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매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뭐 제가 지금까지 선정한 첫 번째, 두 번째 영화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SF도 좋아하고 액션도 좋아하고 또 외계인도 좋아하는데 뭐 다 들어갔죠 벌써. 프레데터라는 외계인과 그다음에 액션 그리고 SF적인 요소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죠. 외계인의 등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프레데터라는 괴물 자체가 그냥 에이리언과 같은 피지컬만 강한 괴물이 아니라 피지컬 플러스 기술력이 피식 있죠. 예. 그죠. 엄청난 기술력 그 테크놀로지야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를 무조건 죽이기보다는 어떤 그 상대를 다루는 방식이 그냥 일반적인 괴물이 이 아닌 뭔가 그것도 지능을 가진 그런 그런 적이라는 데에서 신선함을 줬고 예. 그리고 그 캐릭터 생김새 이런 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참신했고 아직도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초반에 그 캐릭터에 대한 외계인에 대한 생김새 그리고 어떤 그 모습 이런 걸 공을 들였기 때문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아직도 생명력을 갖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새로 영화 하나 나왔을 거예요. 프레데터 시리즈가 그냥 계속되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프레데터 무비 좀 재밌게 봤나요? 후배는? 저는 그렇게 비디오를 빌려보지 않고 전 TV에서만 봤던 기억이 확실히 나고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뭐 터미네이터 시리즈만큼 좋아하진 않았고 그래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당연히 있고요. 근데 2도 확실히 봤나요? 네? 2. 2 봤어요. 예. 2도 재밌어요. 2도 TV에서 하는 걸로 봤어요. 아, 그건 다 저는 TV로만 봤으니까 다 검열된 걸 본 거죠, 저는. 예. 그러면 솔직히 만약에 검열이 안 된 걸로 봤었으면은 재미가 100이라고 봤을 때 검열을 한 걸 봤었으면 한 70에서 65로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진짜. 그렇겠죠. 예. 예. 좀 잔인하고 과격하고 막 그런 장면이 2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그러고 예, 싶네요. 한번 원본을 좀 예, 찾아보고 싶어지긴 하네요. 그 2에서는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빌 팩스턴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공통으로 나와서 죽는 배우. 예. 요즘 빌 팩스턴이 유일하게 제가 언급했던 이 세 개 영화 에이리언과 터미네이터, 프레데터에게 모두에게 죽임을 당하는 전 세계 유일한 배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요. 네. 최근에 개봉한 트위스트란 영화 그게 다시 일종의 리부트?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인데 그 전에 트위스터 영화 헐리우드 네, 뭔지 압니다. 트위스터 영화에 예. 메인 주연으로 나왔었고요. 당시 메인 주연으로 또 여자분 헬렌 헌트랑 같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분도 이제 프레데터 2에서 보실 수 있고 프레데터 2는 특히나 이제 그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 지금 정도 연도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서 상상하는 핸드폰 같은 거 그리고 뭐 휴대용 TV 같은 거를 그런 미래 기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 생각한 미래 기기들 그런 것들을 잘 미래 네. 얘기였어요? 그게 그쵸 과거에 나왔고 한 30년 미래를 보여준 시간이 지금의 시간인 거죠. 딱 백투 더 퓨처 같네요. 그 일종의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었죠. 데몰리션 맨도 그렇고. 데몰리션맨의 배경이 몇 년도인가요? 지금보다 더 뒤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구나. 지금부터 더 뒤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근미래를 그린 영화들이 꽤 많이 있었죠. 맞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전에는 미래를 그린 모습인데 어느 순간 그게 현재가 됐고 그것도 마저도 과거가 됐던. 백투더 퓨처의 2015년은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해예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2015년이 정말 유명한 해인데 그 2015년이 올까 했는데 왔었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아무튼 간에 나요. 발화의 그 세계는 프레데터,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다 뭔가 크리처물하고 어떤 그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액션 영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머릿속은 이 영화들이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도 동세대로서 같이 자라고 같은 영화들을 뭐 에일리언은 최근에 봤습니다만 같이 보고 자란 세대로서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저보다 더 그쪽 그 특화돼서 좋아하는 것 같네요. 예.